아, 에어팟 잃어버렸어. 아이씨. 물론 한쪽만 잊어버렸겠지? 한쪽만 한 번 잃어버렸고 이번엔 다 잃어버렸네. 다 충전기까지 통째로 다. 프로로 가시게 이제. 프로네 그게. 그게 프로야. 옛날에 그 택시에서 아이팟 케이스를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젖동량 다니듯이 충전 동량을 다니는 거야. 이것만 들고. 남의 아이패드 그 충전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좀 충전하고서 듣고 또 딴 데 가서 듣고. 그런 신부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네. 야, 그 사람도 그거 안 사고 버티네. 그러게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여러분들 퇴근길이 얼마나 지금 막히고 계실지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오늘 녹음하러 녹음실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4시에 출발했는데 우리 7시에 녹음 받잖아요. 4시에 출발했는데 3시간 진짜 쓰레기네요. 너무 막혀. 그렇게 멀리서 온 것도 아닌데. 뭐 일단 기분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나죠. 네. 도로에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다 혼자 타고 차 한 대 다 혼자 타고. 그러고 오는데 또 이제 중간에 졸리니까 3시간씩 운전하면 졸리지 않습니까? 네. 내 이산화탄소가 차에 꽉 차니까 네네.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시면 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스타벅스는 네이버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네이버 앱에서 결제를 할 수 있죠. 네이버 페이로. 몰랐어요. 제가 오늘의 커피를 많이 먹는데 오늘의 커피 3,800원이거든요. 조그만 거. 네이버랑 저기서 스마트 주문으로 하면 1,000원을 환급해줘요. 보너스를 1,000원을 줘요. 그 네이버 포인트로 이제 나중에 1,000원을 돌려준다. 그걸로 4번 사 먹으면 한 번 먹을 수 있잖아. 자본력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스마트 주문을 해놓고 운전해서 가는 거죠. 신호 걸렸을 때 주문해놓고 그럼 가서 드라이브 스루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스마트 주문으로 했는데 스마트 주문으로 하지 않은 드라이버들이 드라이브 스루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럼 난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걸로 주문을 했든 안 했든. 또 짜증나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닌데 어떤 이런 시스템이 그 본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효율이 나는 건데 나 혼자만 그거 쓰면 무슨 효율이 있냐고. 그래서 열이 또 받죠. 짜증이 나죠. 그게 뭐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참 서서 간신히 받아서 막 이렇게 또 녹음실로 올라오는데 SD 카드를 안 갖고 탄 거예요. 녹음하려면 SD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뭐 또 짜증이 나요. 차는 막히고 막. 그래서 저희가 저의 이런 심정을 담은 영화 루스에게 생긴 일 이거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Everyone is an asshole. Taking my 이거 근데 어떻게 알고 보신 겁니까? 이거요? 네. 넷플릭스가 추천해줘가지고. 그래요?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주지? 아니 사양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루스에게 생긴 일. 어떤 영화죠? 네, 요거 2017년 영화라고 하네요. 범죄 스릴러 드라마로 장르는 분류돼 있고 요것들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장르가. 미국 영화입니다. 그리고 96분에 청소년 관람 불가. 딱 좋아요. 이 청소년 관람 불가가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뉘잖아요. 그렇죠.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주제의 난해함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적인 살색이 많이 나오는. 근데 이거는 글쎄 그냥 어떤 폭력성과 폭력성 때문이겠죠? 네, 아마도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감독들이 되게 소심하게 선을 안 넘으려고 애쓰는 장면들 있잖아요. 피가 안 튀고 피가 튀더라도 옷만 젖어 있는, 구멍은 안 나 있어. 옷만 빨갛게 젖어 있는 그런 게 없이 시원시원하게 가는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메이컨 블레어라고 하는데 일단 감독님한테 사과드립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네. 영화에 나오잖아요. 출연하잖아요. 출연은 한다는 거. 그리고 소설책 내용을 스포일러하는 그 빠가이. 그 사람이 감독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화 스타일이랑 어울리네요. 근데 전작을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죠. 근데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출연
그런 작들도 좀 있는데 생각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로건 럭키에 뭐로 나오나요? 로건 럭키에 각본을 썼나? 뭘로 나옵니까? 근데 출연인자네요. 출연자. 네네. 이 감독님 여기 프로필 상으로 나와 있는 이 얼굴이 네. 보긴 봤어요. 네,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 주인공이랑 그 주변 인물로부터 천대받는 떨거지? 아니면 너드? 요게 아주 적절한 얼굴이에요. 저기 행오버에서 그 이빨 부러지는 그 뚱보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인공 여자분 루스 킴크 역을 맡고 계시다는데요. 멜라니 린스키. 멜라니 린스키. 요분도 그 이태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포린 여성 마스크잖아요. 영어 교사. 네네네. 근데 영화에서는 제가 마주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감남 을려 정도로 그냥 인지하고 넘어갔던지.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그 월플라워에 좀 나왔었고 최근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중에 우리 집을 찾아온 박스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네. 그 코미디 영화 거기 또 재밌어요. 그래요? 또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성장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에 좀 나왔던 이력이 있으신 배우예요. 그렇구만요. 그럼 또 다른 주연의 토키 역을 맡고 있는 일라이저 우드. 그렇죠. 네. 저희가 일라이저 우드보다는 호빗으로 더 잘 알고 있죠. 네. 호빗이 아니죠. 호빗. 아니 이름이 있잖아요. 호빗은 종족이고. 그러니까 호빗에서 뭐 이름 저는 기억도 안 나. 프로도. 프로도가 더 유명. 맞네. 프로도. 그러니까 저는 영화 보면서도 저 양반 저 친구 하면서 영화를 쭉 봤는데 그리고 오늘 영화를 소개하려고 이분 성을 다시 봤는데 일라이저 우드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름 몰라 보면.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그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배역의 해리포터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계속 이 프로도라는 거를 모르고 그래서 해리포터가 좀 얘가 커가지고 얼굴이 좀 변했나? 아니 좀 그대로인가? 맞아 이렇게 컸지 이러면서 봤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프로도지 참 하면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몰라요. 귀에 이거. 저는 귀에 이거요. 그래요?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뭡니까 해리포터? 어디 보자. 네 찾을게. 다니엘 레드클리프. 맞아요. 이건 귀에 익으면 그래. 아무튼 이분 일라이저 우드 생소합니다. 알고는 있었대 생소합니다. 구면인데 신인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만나서 악수하고 봤더니 SNS 친구였더라. 그런 정도. 그리고 프로도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얘가 찍었던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이미지랑 여기서 좀 이미지 굉장히 좀 다르죠. 네. 얼굴도 좀 거의 다른 사람으로 처음에는 보일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마초끼가 좀 있죠. 마초끼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끼가 있습니다. 무슨 끼가? 마초끼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끼. 네, 요렇게 정도 소개 간략하게 드릴 수 있어서 그게 또 이 영화의 미덕이에요. 왜냐면 굳이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 감독 이름 뭡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넘어가죠. 메이컨 블레어. 블레어 감독. 총리이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블레어 감독의 그 집에 좀도둑이 들었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이걸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수사하지 않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됐대요. 그런 영화고요. 썬댄스 영화제 이런 데서 유수의 상을 또 썬댄스 수상했고. 스타일이에요. 네, 썬댄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에서 개봉되자마자 바로 넷플릭스로 올렸다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시장성이 없다고 좀 판단했었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네요. 1시간 반짜리니까 쾌적하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줄거리는 잠깐만요. 그 전에 이거 영어 원제가 I don't feel at home in this world anymore네요. 그러니까 루스에게 생긴 일은 한국 제목이고 영어 제목은 나는 더 이상 이 행성에선 편안하지 안 느껴져. 이런 거. 외계물이네, 외계물. 이 세상 텐션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요약하면 되겠죠. 왜 제목을 우리는 루스에게 생긴 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너무 평이하고 왜 손이 안 가는 제목이야 이렇게 적으면 호기심도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렇게 추천해 주는데도 못 누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선언했는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갈아탑니까? 아 모르겠어요. 근데 저 디즈니 성향이 아니고 거기에 계시는 그 히어로 분들도 근데 애니메이션 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기 픽사라든지. 그러면 불법 다운로드 아,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디즈니가 워낙 라이센스랑 캐릭터 요 소유권에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너무 빡세게 타이트하게 쪼여서 무인도에 조난이 되면 해변에다가 미키마우스를 그려라라는데 그러면 디즈니 법무팀이 고소하기 위해서 네네. 찾아온다. 네네. 그런 농담이 있었죠. 네. 먼저 등장인물부터 네. 자,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훌죠. 루스 킴크. 네. 뭐 한 40대 초반, 뭐 한 30대 후반에 30대 후반 정도 보입니다. 간호조무사입니다. 네. 여성이고요. 네.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좀 냉소적인 네.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보기에 이 여자가 보기에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네. 자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자기가 돌보는 환자는 인종주의자입니다. 네. 저 TV에서 네네. 시위하는 네. 그 유색인종들을 보면서 몽키, 커크 뭐 저거 하면서 막 네네. 욕을 해요. 네. 막 인종주의자. 아유 꼴보기 싫죠. 네. 답변하지 않겠. 오케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앞에서 매연을 뿜고 막 가고 있는 차 트럭을 보면은 또 신기가 불편합니다. 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막 해집고 정돈하지 않고 가는 이런 사람들 다 꼴보기 싫죠. 네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이런 네. 이 세상에 이런 뭐 모든 무례한 사람들을 네.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캐릭터예요. 어느 날 이 자신의 집에 좀도둑이 들어와서 자기 노트북이랑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은식기 세트, 네. 그다음에 자기가 처방받아서 먹는 약들 이런 것을 도난당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 딱히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네. 일라이저 우드가 연기하는 토키와 함께 직접 범인을 네. 찾아 나서기 위해서 행동에 나섭니다. 네. 그다음에 토키, 이 루스네 동네에 사는 또 싱글남이에요. 이 네. 루스도 싱글이고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사는데 집 엄청 넓고 좋더라. 예, 그러니까요. 뭐 의료보험은 안 되겠죠. 아니, 토키 같은 경우. 토키는 안 되겠죠. 예, 토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의료인이랑 같이 좀 그러네요. 친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싱글남이고 대형 견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좀 성격이 뭐랄까 좀 괴짜스럽다고 해야 될까? 네, 무례한 뭐? 무례한? 네. 무례한 거 그거는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네. 좀 괴짜스럽고 네. 우리 저 초등학교 때도 우리 반 친구 중에 이런 애가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소룡 엄청 붐이었잖아요. 아직까지 네네. 그때까지만 네네. 해도 아 그런 스타일? 네, 네. 이미 이소룡은 사망했지만 아직까지 그 이소룡의 온기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을 때라 그리고 TV에서도 엄청 틀어주고 이소룡 영화를 네. 이소룡에서 심취해서 맨날 쌍절봉 가지고 학교 오고 학교에서 막 그 돌리는 애가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2학년인가? 네. 그리고 뭐 행동이나 이런 걸 이소룡처럼 하고 네네. 뭐 그런 애가 있었는데 약간 이 사람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쿵푸 이런 거에 좀 심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양 문화 이런 거에 좀 심취해 있고 친구 없고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정의감에 좀 불타고 있으면서 무도인이라고 하죠. 그죠? 막 그 표창 같은 거를 소지하고 다니잖아요. 네, 네, 네. 네. 좀 그래서 좀 친구가 없는 요런 캐릭터예요. 어느 날 산책 중에 자기 개가 루스네 마당에다 똥을 계속 싸고 가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루스와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 끝에 어떤 화해를 하면서 좀도둑을 잡기 위해서 함께 네. 루스와 모험에 나서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주요 캐릭터는 뭐 요 두 분 네.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캐릭터 소개하면서 내용은 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 어떻습니까? 요거 재밌습니다. 요런 류의 그 점입가경 눈덩이물들 있잖아요. 뭔가 사건이 만들고 이게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는데 맞아요. 요게 끝판에 어떻게 해결되냐에 맞아. 따라서 카타르시스도 주고 관객한테 극찬도 받고 한 반 정도만 해결하고 넘어가면 떡밥물. 그 영화 주인공들은 다 해결된 것 같아 화목한데 나는 찜찜한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명작. 이렇게 분류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명작 반열은 아니고 내가 너무 싸구려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킬링타임 영화로 제격입니다. 아,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소소하게 숨어 있는 네. 그 유머 코드들이 진짜 웃겨요. 네네, 웃깁니다.
이게 세련되게 잘 녹여놨어요. 그 네. 티 안 내면서 네네. 야 이거 웃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안 하고 화면에서 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화면 한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다른 일이 근데 그게 존나 웃겨. 아니면 대사 중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네. 여기서 이 두 주인공이 자신의 좀도둑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밴을 추적해서 그 밴의 소유자의 집을 가잖아요. 네네. 대저택이죠. 네. 가서 경찰 행세를 하면서 그 집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네네. 그 부인한테. 네. 그때 한참 후에 들어온 남편 그리고 남편의 경호원이 네. 남편은 고급 변호사죠. 네네. 이 새끼들 경찰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경호원이 막 권총을 막 네네네. 들이대면서 막 이 사람들 몸 수색하고 네. 이 집안 전체를 수색하잖아요. 막 네네네. 방에 뭐가 있는지 네. 뭐 안방 클리어, 뭐 건너방 클리어. 근데 그 대저택인데 얘가 그 중에 한 방을 월든 호스방 클리어 이래요. 그래요? 존나 웃기잖아요. 월든 호스라는 거는 어떤 그 무소유의 어떤 성지 같은 데잖아요. 아, 그 대사는 되게 기억나네. 아, 근데 오케이. 대저택이 오케이. 그 월든 호스 옆에 네. 있는 거야. 네. 아, 이거 그런 점이 진짜 웃겨요. 그런 게. 그 양반 최근에 화제되고 있는 그 스님 누구죠? 해민. 네. 스놈이래. 스놈. 아, 위트네요. 네. 그런 저기 네. 장면이라든지 이게 곳곳에 되게 녹아 있어서 네네. 진짜 웃겨요. 네네. 그 캐치를 하면 네. 근데 어렵게도 안 했어요. 네네. 진짜 재밌는데 그런 거랑 또 하나 그 뭐랄까 약간 그런 류입니다. 이게 우리가 넷플릭스 최고 명작으로 꼽는 영화인 프라이빗 라이프처럼 낯은 익은데 그렇게 좀 전면적으로 영화에서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배우들을 네. 이렇게 데려다가 짜임새 있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네. 물론 여기서 프로도 같은 경우는 반지의 제왕으로 전 세계적인 공전의 히트를 했지만 네. 그 이외 다른 영화에서는 성공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계속 지뢰밟고 가는데 그 하나는 또 이 멜라니 린스키 이 배우도 우리 보면 낯은 익은데 네네. 거기서 저기 근데 이런 네. 몸값이 많이 떨어진 배우와 몸값이 애초에 뭐 그다지 인지도가 없는 배우를 데려다가 아주 싼 가격에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아이디어로 잘 만들었다. 네.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웃긴 것도 웃기고 웃깁니다. 처음에 이게 시작될 때는 그냥 평범한 드라마에서부터 어떤 감동 스토리라거나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아니면 이렇게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가겠구나 이런 분위기였는데 영화가 이게 쭉 진행되면서 좀도둑이 등장하고 네네. 그 좀도둑 뒤에 마치 드라큘라 같은 네네.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또 하나의 거물 같은 사람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점점 범죄 행각을 벌이면서 급기야는 이제 피칠갑을 하는 장면까지 네. 와서는 네. 아니 이거 이 영화에서 네. 이렇게까지 이게 막 세게 나가는 영화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영화가 쭉 네. 흘러가는 네. 데서 오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있습니다. 요즘 같은 방콕의 시대에 네. 이거 집에서 굉장히 볼만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강추하겠습니다. 일단 재미가 있고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이 본인이 인싸냐 아싸냐에 따라서 감정이입할 수 있는 깊이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이 여자 일단 주인공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 막 친절하고 배려하다 보니 결국엔 손해 보는 사람 요런 캐릭터였잖아요. 요런 캐릭터들은 왜냐면 저게 부당하고 그 차가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횡단하고 있는데 후진하는 차 때문에 서로 그 심리적인 실갱이 하는 장면 있잖아요. 눈치 게임 하는 네네. 거죠. 내가 먼저 가니 차가 먼저 빠지라고 했다가 서로 양보해서 그렇죠. 하고 아니면 서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요런 그 배려가 둘이 뭉치면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계시던 여자 캐릭터가 이제는 배려 없이 막 나간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성장이면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의외로 그 우리 뭐 권선징악 같지 않게 대바라지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술술 풀리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아싸가 인싸가 되는 그런 흐름 같기도 하고 초반에 답답한 면 있잖아.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인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저랬는데 하는 상황에서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가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때깔이 네. 엄청 이거 A급 영화구나 싶은 그 깔끔하지가 않고 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스꽝스러운 폭력에 칙칙한 가장자리를 자신 있게 걸어가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제가 할게요.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 정말 그런 영화 같아요. 네네. 진짜 피칠갑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들이 되게 웃겨요. 네네.
영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눅눅합니다. 그냥 칙칙하고. 네. 이걸 느와르로 분류하더라고요 또. 네네네. 그래서 느와르 특유의 그 칙칙한 눅눅한 분위기가 쭉 있으면서도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이런 영화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평가가 저는 뭐 잘 맞는 얘기라 같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이 여자 주인공이 겪는 짜증나는 일상들 몇 개가 영화 초반에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차하고 보행자인 나하고 서로 눈치 싸움하는 거예요. 눈치 게임하는 것처럼. 내가 기다렸더니 그 차도 기다리고 저 차 기다리면 내가 가려고 했더니 그 차도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이러면은 짜증나잖아요. 아무도 저게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짜증나잖아요. 맞아. 욕 한번 아이 씨발 하고 가잖아요.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마트에 뭘 사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이제 물건 고르면서 움직이고 다니다가 장바구니를 툭 쳐서 진열돼 있던 상품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 그 사람은 그냥 유유히 가. 짜증 납니까?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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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소량 계산대. 이거 분명히 15개 이하 제품만 여기서 계산할 소량 계산대인데 거기서 한 30개 계산하고 있는 손님. 그 뒤에 내가 줄 서 있어. 그거 보면 짜증 나잖아요. 나죠. 그다음 길에서 막 매연을 내뿜어. 어떤 차가 내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차가 엄청 시커먼 매연을 내뿜고 있어요. 이거 짜증 나죠. 나죠. 나는 물건 하나 샀어요. 새우깡 한 봉지만 샀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한 보따리를 산 사람이야. 둘이 이렇게 계산대로 이렇게 오다가 그 사람이 걸음을 조금 더 차타닥 빨리 해가지고 내 바로 앞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 경우하고 이 여태까지 있는 요 쭉 나온 경우 중에 뭐가 제일 짜증나요? 마지막이 제일 짜증나죠. 저도 마지막이 제일 이거는 짜증나요. 상호 인지를 했잖아요. 네?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마지막이 제일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읊었던 경우들 같은 경우면 수치심이 없으면 살면서 너무 편하거든요. 딴 사람한테 이게 어떤 이거는 고급 교양이고 고급 매너야. 이게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가치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지.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모르고서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서 남들보다 계산도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더 적극성을 행해서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지. 이거는 내가 한 발 이렇게 발을 조금 더 빨리 걸어서 내 앞으로 싹 들어와 버렸으니까. 개새끼지. 아니 그게 내가 한참 먼저 줄에 서 있다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봉지 하나만 갖고 오면 그걸 딱 보고도 먼저 계산하세요라고 또 할 법도 한데 그거를 내가 막 달려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선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죠. 이런 경우 나는 너무 많았어. 그래요? 상대방이?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트 가서 뭐 이렇게 막 잔뜩 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마트를 가도 예전에 집 앞에 마트가 있어서 뭘 사는데 마트를 자주 갔단 말이에요. 마트가 멀리 있으면 그걸 작심하고 가죠. 몇 개 사러 안 가잖아요.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사더라도 그냥 갔는데 저 새우깡 한 봉지 사러 왔기 때문에 새우깡 한 봉지를 사서 줄을 쓰는데 앞에 마트 온 사람들은 카트에다가 이만큼씩 싸놓고 있잖아요. 빡치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왔어. 근데 뒤에 와서 내가 기다리면서도 아이씨 하면 짜증이 나는데. 그죠. 그냥 더 멀리 있는 편의점 가서 사올 걸. 근데 여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서. 그래서 드디어 분노를 터뜨리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저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죠. 마트에서 흘리고 가는 애는 어때요? 그거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이거 주워서 놓습니까? 다시 넣죠. 제 케이스에는 지하철 같은 데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탑승하고서 출퇴근을 하는데 앞에 서 계신 분이 카라가 뒤쪽에 살짝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니면 가방끈, 백팩끈이 꼬였어. 나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간혹가다 얘기해 드릴 때도 있거든요. 가방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이럴 때 가가지고 이거 가방 열려 있어요. 뭐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단 말이죠. 일부러 열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 가방인데 저기 반찬 도시락 반찬 이거 냄새 벨까봐 일부러 열어놓고 가는데. 그거랑 가방 어깨끈 나 이거는 그 좌우 대칭되는 건 내가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꼬고 가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발동이 되는 편. 그래요? 나는 이런 것 중에 제일 좀 조금 나는 저거는 좀 진짜 말해주고 싶다. 저는 말을 안 해주는데 말해주고 싶다 하는 거는 뭐 카라 서 있고 뭐 그거야 뭐. 근데
이런 모자를 썼는데 네네. 모자를 뒤통수부터 이렇게 네네네. 걸쳐서 앞으로 당기면서 쓰는 네. 남자들 많아요. 네네. 뒤가 소닉 되죠? 그래서 뒷머리가 그 모자 안으로 일부가 말려 들어가 있는. 네네. 그래서 모자 벗으면 새집 찐 것처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나 그건 꼭 말해주고 싶어. 그 뒤에 사람 내가 볼 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불편하라고. 근데 왜냐면 나중에 모자를 벗으면 자기 입장에선 전반적으로 눌렸지 뒤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 이게 그럼 이게 손해야. 우리 같은 사람만 네. 손해야. 공감한다니까요. 남들은 그거 아무렇지 않은데 왜 보는 사람만 여기가 계속 자기만 혼자 열받고. 이 아줌마 그래도 이 여주인공도 마트에 가서 남들이 흘리고 툭툭 쳐서 떨어뜨리고 가는 진열 상품들 다 네. 주워서 제자리에 놓잖아요. 그 사람만 손해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 때문에 열받는지 네. 궁금하네요. 우리 때문에 열받나?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아까 여기 오시는 길에 막히는 그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린 분노들이 엄청 많잖아요.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로 따졌을 때 그 총량이 엄청날 거잖아요. 이거를 돋보기처럼 이렇게 한 대 모아서 무기로 쓰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막강할 것 같은데 파괴력이. 잠수함에 달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이제 저 노트북은 이제 찾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도난당한 노트북의 위치 추적을 계속 핸드폰 앱에서 키는데 노트북이 전원이 안 켜져 있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드디어 노트북 전원이 켜지면서 자기 핸드폰의 위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경찰은 너무 이제 똑같은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잖아요. 지금 출동할 수 없고 사건을 일지에 올려드릴까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 답답하니까 직접 그 노트북을 찾기 위해서 이웃집 토키와 함께 떠나잖아요. 토키와 킴크. 진짜 이름도 참. 위치 정보가 뜬 그 집에 갔더니 10대들 아니면 젊은 어린애들이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좀 불량해 보이잖아요. 네네. 들어가서 그 노트북 내 거다. 줘라.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받아갖고 나와요. 네네. 좀 맛 좀 보여주고. 네네. 그것도 맛 보여주는 장면도 웃긴데 우연찮게 맛 좀 보여주게 되고 쌍절곤인지 철퇴인지 가를 가져가가지고. 네네네. 하여튼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벽에다가 표창을 하나 던지잖아요. 네네네. 왜 이렇게 웃기냐? 네,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거 뽑아가는 장면도 웃기죠. 그 뒤처리가 너무 웃겼어요.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왔는데 토토상님이 어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샀어.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근데 웬 사람이 오더니 이거 내 거다. 봤더니 진짜 그 사람 이름도 써 있고 이거 도난당했다라고 얘기하면 주겠습니까? 일단은 저한테 판매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조치는 취해봐야죠. 당장은 그건 주고 당장은 줄 수 없죠. 못 주죠. 일단 합의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의 손해를 나도 선의의 피해자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전제는 이런 거죠. 이거 내 아이패드야라고 오신 분이 자기의 아이패드임을 100% 증명했고. 근데 도난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친구 시켜가지고 팔아먹고 팔고 찾아왔을 수도 있지. 돈도 그 아이패드 하나 또 사고. 아이패드 복사. 그렇게 해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순순히 줘. 그러니까 표창의 위력이 셌던 거죠. 이게 진짜 영화에서 보면 진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경찰한테 아무리 가서 호소해봤자 행동하진 않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 주변을 둘러싼 그 어떤 수많은 짜잘한 부조리들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이 자경하기로 결심한. 그래서 이 이웃인 토키라는 남자와 함께 자경단을 결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짜잘한 그 부조리들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도 이 여자가 와서 왜 수사를 잘 안 해주냐. 자꾸 이렇게 강력하게 좀 빨리 수사를 해주고 요청하니까 너 지금 네가 문 열어놓고 간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노트북 훔쳐갔다고 이렇게 징징대는 거냐. 지금 바깥에는 얼마나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더 큰 범죄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냐. 라면서 막 혼내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와이프랑 이혼했다고 막 슬퍼하고 있고 그 경찰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부조리들 이 여자 분노를 폭발하게 해서 결국은 이 여자가 자경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이 내용이 예전에 그 조엘 슈마워 감독의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에 똑같이 있었어요. 재난물인가요? 그렇죠. 런던 해즈 폴른 이런 느낌이죠. 네. 그게 아니고
교통체증 예, 속에서 맞습니다. 꼭지 돌아가지고. 예, 네. 그 마이클 더글라스, 네. 로버트 듀발 주연의 그 영화 있었거든요. 네. 감독도 그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와 어떤 뭐 이렇게 짝을 이루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마이클 더글라스가 교통체증이 아주 그냥 막 그 엄청난 그 도로에 차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차는 막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열 받죠. 당연히 에어컨 고장났죠. 에어컨 고장. 네. 이 평범한 회사원이 그러니까 군수 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샐러리맨인데 너무 빡이 돌아갖고 이제 뭔가 폭발했어. 인계점을 지나서 폭발해서 그냥 차를 버리고 걸어갑니다 집을. 그러니까 뒤에서 야 당신 뭐하냐고 당신 거기다 차 버리고 가면 우리 뒤에 더 다 막혀 어떡해 난리가 아닌데 그냥 떠나요. 폭주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을 찾아가면서 중간중간에 몇 번의 에피소드를 겪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걸어간다고 와이프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동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슈퍼에 들어서 동전 좀 바꿔달라니까 야 안 돼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뭐 안 돼 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샀는데 거실로 받는 돈이 전화요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만요. 그래갖고 아니 이걸 어떻게 전화하냐. 아, 몰라 어쨌든 네가 물론 고른 물건 값은 그거고 거스름돈은 그거야. 막 빡치. 그래서 여기서 분노가 폭발해서 가게를 때려 부수죠. 그런 비슷한 일들을 몇 번 겪다가 나중에는 얘가 막 바축카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중화기로 무장을 한 부법자가 돼요. 그래서 도시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 주변의 부조리 등을 겪다가 꼭지가 돌아서 흑화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이 폴링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요거랑 좀 내용이 좀 그래서 좀 결이 좀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은 여기서 주인공들이 흑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영화가 이제 같이 보면 또 괜찮은 영화가 있어요. 뭐 얘기하다 이걸로 넘어갔지? 저도 그 뭐 얘기할 거리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넘어가가지고 준비한 것도 까먹고 이것도 하고 다 까먹고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노트북 그렇게 찾는데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은식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쪽에 있는 그 어떤 중고 마켓에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고 마켓의 이름도 살인마 도토상 이런 가게예요. 가게 이름이 무섭잖아. 그래서 난 진짜 이게 어떤 거대한 음모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 이 뒤에. 이거 뭐 어떤 컬트라든가 어떤 심령물로 흘러가나 하여튼 어떤 갱스터물로 흘러가나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좀도둑들이 처음 그 캠핑장 같은 데서 만날 때도 뭔가 쟤네 좀 이상한 종교 같은 거나 뭐 컬트 의식 같기도 하고 뭔가가. 근데 존나 다 소시민이야. 하여튼 거기 갔는데 중고 마켓에 자기 할머니 은식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중고 마켓은 누구한테 당연히 그 작물인지 모르고 산 거죠. 좀도둑이 가서 여기다 파는 거니까. 그렇죠.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거를 몰래 들고 나가다가 이제 걸려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하잖아요. 도두성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물건이야 이거는. 도둑 맞은 내 물건인데 이 마켓에 어떤 중고 용품점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해서 그 이후 프로세스가 이 영화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돈 주고 사야겠죠. 중요한 거면은. 아니면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내가 또 돈을 주고 사는 효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 안 사겠지만 그게 중요한 물건이면은 돈을 주고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영화에 비해서 현실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건데 정말 하고서 아니다 우리는 받은 거 내가 작물 아니다. 이거는 내가 정당하게 돈 주고 나도 샀다. 지불하고서 여기 산 거다. 할 때 뭐 신고한다고 해서 여기처럼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줄 것도 아니고 결국 구매해야 되는 내가 결제해야 되는. 원래는 그 작물은 소유권이 원래 사람에게 주인에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뭐 되긴 된다는데 어떤 그 지난한 과정이 있겠죠. 그렇겠죠. 거기서 소비되는 스트레스가 금액으로 치면 그 물건값 이상인 코인이. 그리고 또 중고업자도 또 뭔 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야지. 출처를 확실히 알아보고. 건성건성하다가. 근데 하지만 주인공은 그거를 그냥 들고 나와요. 들고 나오다가 가게 주인한테 걸려서 승강이가 발생하죠. 여기에서부터 이 영화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 여자 손가락을 팍 부러뜨리는데 그 주인이 그거를 그냥 보여줘. 아씨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저는 그런 데서 제작비가 없어서 그런 장면을 안 보여주거나 유혈이 낭자하는 장면을 안 보여주는 거는
괜찮아요? 이해가 하는데 제작비가 없어서 그런 건 이해가 하는데 감독이 그런 포인트에 소심해가지고 팔다리 떨어지는 장면 안 보여주나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진짜 짜증나. 그래요? 네. 보여준 게 좋았어요 그러면? 네네 저는. 나는 여기 싫은 장면, 좋았던 장면. 네네. 오히려 그 비슷한 장면 중에 안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네. 영화 막판에 그 월든호스에서 나쁜 놈이 늪지에서 뱀하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뱀을 풀어놓을 수도 없고 뱀 CG를 하기엔 돈이 없고 로봇 쓸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 허우적거리는 소리만 나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데. 아무튼 그 손가락 부러지는 장면. 거기서부터 아이씨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더니 그 이후로는 쭉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잔인하게. 관객 입장에서 안절부절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부터 막 나가가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일상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인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유혈 사태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나가잖아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아주 잔혹한 장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그 잔혹한 장면들이 웃겨 또 보면은. 다른 영화에서 보면 저 진짜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 여기서는 진짜 피식거리게 됩니다. 제일 웃겼던 게 부잣집 대저택에 들어가서 이 좀도둑 일파와 여주인공 인질로 들어간 여주인공이 뭐 이렇게 막 승강이들이 벌어지는데 처음으로 이제 손목 폭파신이 나왔죠. 손목이 날아가는 총에 맞아서. 그거를 옆에서 여주인공이 보더니 이쪽에서 손목이 날아가서 완전 유혈이 낭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선 여주인공이 폭포수와 같은 구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입 옆에다 호스부를 붙여놨나? 그래서 쫙 나와. 근데 이거 자세히 묘사하면 이거 영화 안 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플로어 위에 토사물이 저게 진짜 다 저 안에서 나왔다고 싶을 정도의 아니 좀 그래도 몸통이 그래도 부피가 좀 있으셔.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용적이. hul토를 푸악 하는데 그 옆에 그 좀도둑 그 강도 두목은 토 좀 작작해. 네, 웃깁니다. 저기 번역이 되게 좋아요. 이 영화 내용에 번역이 그 찰지게 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 진짜 웃깁니다. 진짜 관략근을 조였다 풀었다를 영화에서 잘하는 게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 살짝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돌아설 때 확 나와서 무섭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영화 관객이 프로가 돼가지고 저쪽에서 저 왼쪽 구석 아니면 오른쪽 구석이라든가 안심하면 나오겠지 하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랑 둘이서 이 대저택에 경찰관을 사칭하고 가서 상담을 하고 막 이랬을 때 들키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 영화가 갑자기 딴방향 확 들어가지고 명확한 커피 취향을 보여줘요. 주인공 남자애. 되게 심도 있게 자기가 바리스타로 알바를 했다며. 경찰인데? 경찰이라고 하고 들어와 놓고. 거기로부터 커피 취향으로 확 틀어버려요. 그때의 어떤 기가참? 클리셰를 깨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알고 있었어? 이미 집주인들이 경찰 아니라는 거. 그런 포인트가 좋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뒤늦게 들어와서 얘네 경찰도 아닌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집에 들였어? 막 하니까 나도 알고 있었어. 왜 들였어? 심심하니까. 외로워서. 심심하고 외로워서. 참 진짜 웃깁니다. 그때 또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이면 말고 캐릭터의 다른 면, 저런 면 이렇게 어떤 다면을 보여주면 또 어떤 캐릭터에 가서 애정도 가고 좀 영화가 그래도 지금 만듦새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각본이. 근데 여기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초반에 봤을 때는 진짜 무도인이거든요. 무기도 되게 여러 개 다루고 실전에 되게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잠깐 짬나는 시간에서도 벤치프레스 들고 있고 집 뒤에서 걔도 이만한 거 들고 있어가지고 어떤 캐산같이 그런 이미지인데 하는 거 보면 실제 액션씬에서는 대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그 표창을 던지는데 표창이 그 표적과 전혀 무관한 데 가서 꽂힌다거나 그리고 하물며 그 벽에 가서 꽂히는 표창조차도 여태까지 그냥 개그 소스를 위해서만 허투루 보여준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표창이. 그런 연결점도 좋고 그 주인공 남자의 갑자기 깊이 있는 어떤 커피 취향.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토니네. 토키가 아니라. 토키 왜 이제 못한가 이거? 토니로 나오는데 이 영어 사이트에서는. 저는 이 다음에서는 토키로 나오네요. 나도 토키라고 번역을 토키로 해놓은 것 같은데. 한번 일단 확인해보죠. 하여튼 프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좀 B급의 정서를 좀 가지고 가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손가락 부러진 장면 같은 것도 잠깐만 보면 실리콘 손이에요. 실리콘 손. 그 네. 손가락 부러. 아이씨 그래도 싫어 난. 네. 그 뼈가 부러진 그 상상이 싫어. 네, 네, 네. 총 맞아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불구하고 그 가끔씩 보면 야, 촬영이 되게 세련됐다 하는 장면들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초반에 네. 이 루스네 집에 좀도둑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을 루스가 집에 네. 들어와서 깨닫죠. 네. 무섭잖아. 아직까지 집에 네네. 도둑이 있나 해서 복도를 거실에서부터 방 안으로 그 방 안에 마치 그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싹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쓱 복도에서부터 방 안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팔만 이렇게 보이면서 화면 바깥에서 팔이 쭉 나와서 주방에서 칼이 쓱 가지고 하고 그 칼을 든 루스가 화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쓱 가지고 등장하는 그 되게 스무스한 장면이 촬영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야 이거 뭐 그냥 뭐 역시 내공은 있구나. 허투루 만든 함부로 그냥 뭐 저예산이라고 내가 찍은 것 같은 뭐 그런 영화는 아니구나. 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정하고 키치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네네. 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네. 저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그런 게 있고, 네. 열 받잖아요, 열 받잖아. 열 받죠. 열 받는데 이 화를 어떻게 요즘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꼴보기 싫을 때. 그게 옛날에 어리고 직급이 낮았을 때는 내 안에 쌓이는 분노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외부로 표출되면 안 되잖아요. 다 나보다 높은 그렇죠. 사람들만 그럼. 같이 있었는데. 그럼. 근데 지금에는 그 임계점이 엄청 낮아졌단 말이에요.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도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이런 거 비슷하게 자기가 맨날 이렇게 절제하다가 절제가 눈 녹듯이 자기도 모르게 슬슬슬슬 없어져가지고 이 수저가 이게 옆에 수저가 엄청 점점 낮아져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 분노는 점점 더 사소한 것으로 느끼는데 이게 쌓이진 않아. 내가 계속 표출하니까 나도 모르게 질질 샌다는 게 진짜. 아 그래요? 분노가 질질 새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보면 어떤 때려 죽일 놈 저거 튀겨 죽여도 시원찮은 놈 이런 놈들에 대한 분노 옛날에 막 가가지고 막 소방호스 막 그 맞으면서 막 그 나가고 이랬잖아요. 광장에 나가고. 근데 그 정도의 분노까지 느끼는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마트 같은 그런 분노라든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분노 같은 거 그런 것들 너무 자주 받고 내가 뭐 금방 풀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별로 안 쌓인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막 아직도 그냥 사방팔방에 꼴보기 싫은데. 그럼 당연하죠 그건. 꼴보기 싫은데 이 영화에서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이 자기의 노트북 그리고 이 은식기 이걸 훔쳐갔던 저기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동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여주인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변호사 부자 대저택에 사는 변호사가 그 내 아들이다. 그 도난 차량 소유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네. 근데 내 아들 뭐 집 나간 지 오래됐다. 그래서 뭘 원하냐? 뭐 돈 주면 되냐? 얼마 주면 되냐? 하니까 아니고 네네. 돈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개차반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왔다라는 얘기 이제 하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제 사단이 나는데 그거 같아. 그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 네. 그 돈 많은 그 변호사 네. 그 사람도 죽고 저 그 돈 많은 변호사의 아들 그놈도 죽고 다 죽고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다 죽고 인생이 너무 짧아. 여기서 좀만 잘못했으면은 저 주인공도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인생에 그 괜히 여기다가 승질만 내고 나만 우라통이 터져 내가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손해고 그냥 나랑 마음 잘 맞는 애랑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어떠냐. 누구 이렇게 막 미워하고 이 화를 낼 시간에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이 루스랑 프로도랑 둘이 사귀는 거겠죠? 아마도? 네네. 뒷마당에서 소세지 그거 구워 먹으면서 뒷마당 파티하면서 사랑하지 않지만 데이트하는 사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난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럼 프로도가 왜 왔을까? 나중에 거기 그거 구우러?
도와주러 왜 왔을까? 그 정예 캐릭터여서 정의감 때문에. 네네네 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프로돈의 개가 싼 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똥이? 네네네. 프로도가 싼 똥 같은데 네. 왜 아니라고 하는 건 뭐죠? 왜죠? 그 정도의 지각이 없는 애가 아니다. 올곧은 정의감 있는 캐릭터라는 거를 여러 군데서 보이죠.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분노할 때 자기가 바로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야 이거는 세상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해결할게 라고 나갈 정도의 인성이라면 그 똥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도가 네. 아니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너무 몰두하게 골몰하면서 길을 걷다가 보면은 우리 개 찰리가 뭘 하는지 가끔씩 이렇게 챙기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확신은 없는 거야. 자기가 걔가 똥을 안 쌌다는 혹은 쌌다는. 그건 모르고 하여튼 뭐 쌌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사과를 한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똥은 이 프로돈의 개의 똥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루스하고 이 프로도는 사실 비슷한 사람이에요. 네. 이 프로도도 루스와 비슷한 같은 책을 읽잖아요. 네. 근데 루스가 그 책을 그 펍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웬 처음 보는 새끼가 와서 나 그 책 나도 봤는데 그 뒷장에서 저희 죽는다? 네네. 다 스포일러 해고 가가지고 존나 열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열받죠. 열받죠. 근데 이제 루스가 프로돈의 집에 놀러 가봤더니 그 똑같은 책이 있는 거야. 네. 나도 이 책 읽는데 하니까 프로도가 얘기하지 마. 딱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를 보여주는 한 단적인 장면 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놈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살아라. 얘가 모든 거를 루스가 다 해결하고 영화 결말에서 자기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신호 걸렸더니 앞에서 매연 뽑는 그 차 그대로 있고 사방팔방에서 무례한 인간들은 여전하겠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 저도 크게 공감하고 이 영화에서 보면 무례를 범하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편함이 다른 사람의 불쾌함과 등가 교환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주인공도 그 길을 선택하잖아요. 영화 후반부에는. 자기 이제 빡돈 상황에서. 그게 또 퍼지면서 누군가는 그 분노에 대한 n분의 1을 섭취를 해야 한단 말이지. 그 차가 막 막히고 하면 어차피 나도 차를 끌고 나왔지만 뒷차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n분의 1은 내가 분노를 주장했듯이 결국 그런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은연중에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유유상종으로 그냥 만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길지 않은 인생 행복하게 사십시오. 누굴 미워하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자기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잊을 수 없는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제가 또 하나 꼽는다면 이 뭔가 그 좀도둑 이 좀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미국의 그 숲이라는 게 얼마나 그 진짜 그 무섭습니까? 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 숲 안으로 들어가서 이 자신들의 보스인 것만 같은 어떤 노인 아저씨한테 할아버지한테 물건 가져온 걸 싹 주잖아요. 그러면서 마침 그 사람의 개라도 된 것이냐 귀여움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그 물건을 이렇게 딱 받은 할아버지 그 사람은 이제 머지 않았어 하면서 무슨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무슨 영적인 물건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제 근데 얘네들이 그 돈 가지고 가서 이제 권총 강도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입 잘못 눌렀다가 죽방 한 대 맞는데 무기 판매상으로부터 틀니가 툭 떨어져. 그 장면 웃기죠. 너무 소시민이야 전부. 무기 판매상도 왜 얘를 무기 판매상 키도 한 2m는 되나 봐. 아마 게르만족 같아. 얼굴이 주먹이 막 미사일만한 이런 사람인데 얘를 왜 때리냐면 얘가 엄마 가지고 쪼크를 해요. 그 사람 엄마 가지고. 그러니까 참고 거래가 다 끝나고 돈을 딱 받은 다음에 그때 한 대 때려. 왜 엄마 욕을 해? 하면서 소시민이야 다. 이 영화에서 죽는 사람들 보면 사실 죽을 만큼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영화상에서. 그렇죠. 아니지. 저기는 잘못했지. 누구? 강도들. 강도들이 뭘 죽을 만큼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구 죽였죠? 병비원 죽이고.
잉비언 우발적이었다고 봅니다. 우발적. 처음에 계획은 그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어쨌든 총을 준비해서 거기 갖다 대는 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어떤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정말 악역은 악역이지. 네네. 근데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뚝 나오면 어떤 천인공노할, 조두순 뭐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어떤 권선징악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걔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또 일이 하다 꼬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덩이가 그렇게 굴러가가지고 그렇게 커졌던 거지. 그냥 다 소시민이라서 그랬던 적은 아니었는데 일이 너무 커져 진짜. 그러니까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현실적인 사건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 정도가 진짜 일반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맥시멈 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 꼬인 게 계속 연결되다 보면 그럼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주에서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 갖고 있는 로봇은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대. 뭐 이런 식으로 일반인이 거기서 영화에서 등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아직까지 이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만 있으면 한국판으로 뭐 사시미로도 뭐 바뀐다든가 해서. 연기로는 여기 나오는 분들 연기 다 잘했는데 잘하셔요. 그 흑인 경찰관 연기는 저는 조금 좀 결은 좀 안 맞는다 영화랑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제일 연기 잘했던 게 그 좀도둑 패거리의 우두머리 그 어떤 좀 신비한 노인 그 사람 연기 되게 잘했어요. 그 집을 털고 영화 막판에 부자 변호사를 협박해서 야 금고 열어 해가지고 금고를 딱 열었는데 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한 거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키울 생각도 아니었고 단지 돈이 조금 필요해서 푼돈이 좀 필요해서 이 집안에 이 부잣집 안에 들어와서 금고 안에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거 가져갈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그 과정 중에 뜻하지 않게 자기 팀원 중에 하나는 버스에 치여서 죽고 와서 막 살인 경호원 살해하게 되고 이 집주인은 막 손목 총으로 날려버리게 되고 막 일이 너무 커진 거야. 너무 커졌는데 그걸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금고 주인이 날아간 자기 손목을 붙잡고 그러면 이제 내 아들은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 범죄자들과 연계가 돼 있었으니까 내 아들은 어디 있나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빠 얼굴 이렇게 보면서 아주 처량한 얼굴 너 이제 아들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와 연기를 얼마나 그 회한이 들었을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개고생을 했나 하는 그 회한과 그래 야, 네 아들 이제 없다는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막 이게 버무러져서 너무 그 표정이랑 이런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건이 악화일러로 계속 반복해도 어떻게 해서든 회생 가능한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있었죠. 돈을 그냥 대량으로 그냥 가가지고 돈 떵떵거리면서 돈으로 딴 사건을 터지는 것도 이런 거 무마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금고가 열리는 순간 무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예 제로가 되는 그 분기점이잖아요. 근데 다 거기에 그래서 일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됐지만 저 안에 그 돈이 그만큼만 있다면 어쨌든 괜찮은 거야. 자기는 그렇죠. 도망을 가든 무마를 시키든 뭐 어떻게. 근데 졌댔으니 그 장면에서 그 회한이 아주 그 대사 한마디에서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됐다. 명령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재밌습니다. 영화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 논리적일 필요는 없고 다 허구 그러니까 뭔가 혈성이 딱 갖춰져야 될 필요는 없는데 도둑들이 처음에 풍겼던 분위기랑 후반부에 도둑들이 하는 행동이랑 자체도 그것만 이렇게 가로로 늘어놓고 보면 그거 나름의 되게 재미와 맛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서 돈을 모아서 총을 사는 게 도둑질에서 더 큰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단기를 훔치기 위해서 니퍼를 훔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자체를 후반부에 알았을 때 그 어떤 금고가 텅 빈 것만큼의 허탈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관객은 이 재미에 빠져들었어. 그리고 이 토니 이 프로도 캐릭터도 재밌어요. 그 외모는 뭐랄까 약간 이소룡한테 영감을 얻었을까? 이소룡이 쓰고 다녔을 법한 그 선글라스, 그라데이션이 있는 선글라스와 쌍절곤을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중국 무술 쿵푸에 심취돼 있고
자기 개가 막 이렇게 짖으니까 중국말로 안징 뭐 이렇게 해서 뭐 짖지 말라고 이렇게 그게 중국어래요. 그랬어요?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그 캐릭터도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있었을 법한 굉장히 그 뭔지 모르게 불편한 괴짜의 네, 모습을 있어요. 섣불리 친해지기는 조금 네. 부담스럽다 하는 네. 그런 거 캐릭터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뭔가 다부진 일상 속의 갱스터들이 우리 친구나 지인 중에도 있거든요. 뭔가 술 많이 일상 속의 갱스터. 네, 술 많이 먹으면 살짝 삐딱하면 싸움 낼 것 같은. 네. 그리고 여기 이 캐스팅이 유여적절했던 게 네. 작은 체구잖아요. 네. 근데 딱 봤을 때 전혀 무도인과 거리가 있는 체형은 또 아니야. 아 그래요? 또 그러니까, 아니야? 예, 이거 뭐냐면 너무 말랐지 않아? 그러니까 마르긴 했는데 그 이소룡도 날씬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체구 자체가 직접 액션을 한번 시전하기 이전에는 그 밑바닥이 그렇게 들여다 보이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진짜 어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근데 진짜 어떤 신비로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초반 주는. 분위기가 네. 뭐 싸움은 기세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고수네. 그리고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 하나의 그 AK-47이라고 보면 이 일라이자 우드 토니 역은 진짜 비중은 작지만 제일 중요한 방아쇠 역할이거든요. 이 여자분이 트리거다. 네, 행동을 여태까지 쌓였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야 이런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어? 가자 처단하자. 얘가 부추기지 않았으면 안 일어났을 사건이거든요. 얘가 그리고 그 도망가는 차번호 못 봤으면 네네. 추적 못하고. 네. 그런 역할이네요. 그러한 점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점을 영화 대사로도 한번 얘가 일갈합니다. 주세요. 뭐죠? 은식기를 네. 가져오다가 그 네. 중고 상점 주인하고 네. 승강이가 벌어진 다음에 네. 여자가 중고 상점 주인을 한번 때리게 되고 실수로. 그래서 그거에 맞은 중고 상점이 분노해서 여자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네. 그때 그걸 보고 있던 토니가 달려 나오면서 네, 옆차기를 해요. 네. This is the sidekick. 네, This 네, is the sidekick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옆차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의적인 거죠. 네, 주인공의 네. 사이드킥이다 내가. 네. 내가 네. 로빈이다 임마. 네. 얘가 배트맨이고. 네. 이것이야말로 조연이다 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는가 네. 싶어요. 요. 전문가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목은 좀 넌센스죠. 네, 이거는 안 돼. 그냥 뭐라고 했었어야 됐을까? 2017년 그때 당시 언어로 본다면은 이게 루스에게 생긴 일이 이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이 일들이 생겼거든. 왓챠 기준으로 네. 평균 평점이 네. 3.2점. 나름 높네요. 네. 어떤 전문가도 이 영화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어요. 옛날에 지금같이 저 정신 못 차리시는 그 진중권 논객 말고 옛날 진중권 같이 진중권이 입을 열기 전에 모두가 감옥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눈치를 보던 네네. 시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양반들은 참. 진중권 요즘 왜 그럴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네이버에 이 영화에 대한 왜 네이버 그것도 없는가? 평점? 그래요? 뭔가 봉인됐나 보네요. 그 어떤 전문가도 여기에 평점을 매기지 않았어요. 네이버 평균 평점은 한 7점 정도 되고요. 40대 여성이 좋아하는 스토리가 뛰어난 영화입니다. 라고 네이버의 AI가 네.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AI는. 현주팍이라는 분이 3.5점 주시면서 난 이런 순수하고 이상한 사람들 나오는 영화가 참 좋더라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네. 왓챠피디아에.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엉뚱한 괴짜 남자랑 사귀어 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라면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토니 같은 캐릭터는 생존율이 엄청 낮거든요. 그렇지. 근데 네. 살았어. 네.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아무튼 네, 그러네요. 그리고 퍼플 프로스트라는 분이 3점 주시면서 가끔 미친 짓도 해야 원소 기호 6번이 돼도 억울하지 않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6번이 아마 탄소인가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영화에서 영화 초반에 주인공 루스가 네네. 주변에 그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환멸을 느끼면서 자기 그 여동생인지 친구한테 결국 탄소로 돌아가니까. 그래 봐야 뭐 그냥 결국엔 우리 다 죽어서 한 줌의 탄소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미친 짓도 해고 살아야 죽어도 억울하지 않다. 네. 억울한 탄소 안 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인생은 짧다. 네네. 그러니까 누구 미워할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 네. 그렇게 들렸다고 한 거하고도 좀 여기가 있는 게
탄소. 네. 탄소 기호 번호는 6번. 네. 그렇죠? 네. 6번이죠. 여기에서 죽는 사람 숫자도 6명입니다. 아, 너무 가는 거 아니에요? 딱 6명이 죽어요. 네, 근데 너무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탄소와 오케이. 6명의 죽음 네. 이런 것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명작 안 가요? 이거 명작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작이에요. 준작. 이거 조금만 역지값이 쪽 애매해서 거기 딱 넘으면 명작 반열로 올라가긴 네. 할 것 같은데. 네. 감독이 이 죽음, 네네. 짧은 인생 이런 네. 것을 네. 6이라는 숫자와 탄소로 이 영화에 녹여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도 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네네. 누굴 미워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긴 하죠. 영화는 나의 힘이라는 분이 3점 주시면서 이상하지만 묘하게 설득된다라고 네. 하셨네요. 네. 설득? 네. 내가 분노가 거의 역지값을 넘을랑 말랑 하는데 토니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야, 그거 환불 안 된다고? 다 되는 거야. 바보야.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환불되고서 거기 하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환불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고객 뭐 해가지고 포인트도 받아. 메일도 매번 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손에 걸려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인생에는 왕왕 있거든요. 뭔 얘기가 다 나왔죠 이거? 뭔 얘기면 난 이 얘기 자체를 못 알아듣었는데 뭔 얘기죠?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이다. 없을 네. 법한 일이다. 근데 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없을 법한 일이 있을 법한 일로 바뀌어요. 없던 일이 생깁니까? 네네. 네. 내가 나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걸 환불하러 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옆에서 바람 넣으면. 네. 근데 제가 계속 테슬라 사라고 바람 넣고 있는데 왜 안 삽니까? 저는 그거 살 경제력이 안 되고. 아니 하나만 사면 되지. 아니 0.1주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열정이 그렇게 안 돼요. 아이 꼼지락만 하면 돼. 하여튼 네. 월터 핑크맨이라는 분이 3.5점 주시면서 컬트적이라고 해야 하나 참신하다. 후반부 총격신은 피가 낭자하는데도 피가 난자한다고 쓰셨네요. 피가 낭자하는데도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온다. 보는 내가 미친 건지 영화가 미친 건지 라고 하셨는데 이게 영화의 그 만듦새에 비해서 이 댓글 달린 개수도 적고 네. 또 네임드들 이 여차피디아에서 활동하시는 네임드들은 요게 다 거의 댓글을 안 다셨네요. 꽂으면 되겠네요 저희가. 우리는 안 돼. 우리 파묻혀 그냥. 오늘 저녁에 한번 보셔도 괜찮죠? 네, 이 영화는 인생에서 96분? 96분을 낭비하는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영화는 끝낼까요? 네네. 뭐 좀 보신 영화 있습니까? 요즘 또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업무가 뭐 있으세요? 업무가 불타왔다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교차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콜 봤습니다. 네네. 콜. For people to not be assholes. I'm not letting you shoot anyone else.